황비호 일행이 몰래 가가지고 불을 지른 거였어. 그러니까 황곤이 이 자식들이 날 속이다니 이러면서 막 주저앉으니까 금강이호가 와가지고 귓속말로 어르신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누가 악당인지 모르겠어. 하는 짓이 딱 사기꾼이야. 안녕하세요, 총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왕에게 아내와 동생을 잃은 황비호가 상나라를 떠난 이야기까지 했죠. 오늘은 그 뒷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위쪽 링크를 통해서 1편부터 보시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조가에서 나온 황비호 일행, 구성은 황비호랑 의형제 4대 금강 4명입니다. 그리고 황비호의 동생 2명, 황비호 아들 3명. 원래는 아들이 4명인데 셋째를 어릴 때 잃어버려. 여기에다가 나머지 가족들이랑 식솔들이 합쳐져 갖고 함께 도망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비호 일행이 주나라를 향해서 도망치는데 발빠르게 뒤쫓아온 상나라 병사들이 막 좌우에서 나타나고 뒤쪽으로는 태사 문중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곧 잡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늘에서 청어 도덕진군, 지난번에 그 양임이라고 눈에다가 손 달아준 도사 있잖아요. 청어 도덕진군이 황건 역사를 시켜서 투명 망토 같은 걸 주고는 황비호 일행을 가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먼지 바람을 만들어서 이거를 조가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마치 황비호 일행이 조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사 문중이 그걸 보고는 군대를 돌려서 다시 조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법을 써서 황비호 일행을 관문까지 한 번에 샥 이동시켜버리게 되죠. 주나라로 가기 위한 5개의 관문 중에 첫 번째 관문에 도착을 하는데 관문 사령관이 황비호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듣고 말을 타고서 나와요. 황비호가 삼촌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첫 번째 관문을 지키는 장수가 황비호 아빠랑 의형제 맺은 사이였다. 아빠랑 친한 삼촌이었다. 근데 씨알도 안 먹히죠. 오히려 엄청 뭐라고 해요. 야, 니네 아빠가 아직 관직에 있고 너도 상나라 무성왕이라는 제후의 위치까지 오른 놈이 어디 역적의 나라에 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황비호가 삼촌 내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냐고. 지금 주왕이 아내랑 동생을 하루아침에 죽였는데 난 더 이상 상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삼촌이 닥쳐라! 그러면서 칼을 들고 싸우러 나오게 되죠. 근데 황비호랑 싸우다가 무력이 딸리잖아. 그래가지고 관문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황비호 자식 센데 이거 어떡하지? 입은 전투력이 높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키보드로 싸워야 되는 사람이야. 현피 뜨면 안 되고 그냥 악플러 같은 사람인 거죠. 잠깐 고민을 하다가 부관을 불러서는 모두 잠든 사이에 황비호네 캠프에다가 화살 쏴라. 그러니까 부관이 알겠대. 이렇게 하고서 기습을 준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황비호가 예전에 직장 상사였어. 그 내가 지금 여기 관문에서 부관이 된 것도 연말에 직장인들 평가하는 것처럼 황비호가 평가도 잘해주고 추천서도 써줬대. 그래가지고 여기 올 수 있었던 거. 그래가지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보답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황비호 캠프에 가서 여기 오래 계시면 위험하다고. 지금 빨리 내가 관문 열어줄 테니까 얼른 통과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사령관이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막 시끌시끌 할 거 아니야. 막 사람들 지나가니까. 그래서 나와보니까 황비호 일행이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어. 그래서 재빨리 뒤쫓아가려고 말에 딱 올라탔는데 부관이 숨어있다가 밑에서 창으로 올려찍기 야! 가슴을 찔러서 보내버리게 됩니다. 황비호 일행은 이렇게 무사히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죠. 근데 부관이 얼마나 황비호한테 고마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도와주면은 자기 목숨도 내놓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아무튼 황비호 일행이 두 번째 관문에 도착했는데 이곳 사령관은 황비호가 또 아는 사람이었어. 근데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고 옛날에 여기 사령관이 황비호 밑에서 있을 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군법대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막 말린 거야. 사형은 하지 말라고 너무 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사형을 못 시켰대. 근데 이게 나중에 비중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두 번째 관문에 사령관이 됐다. 요런 배경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황비호한테 원한을 갖고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황비호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니나 다를까 이 관문의 사령관이 드디어 내가 복수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들뜬 마음으로 황비호한테 싸움을 거는데 황비호랑 싸우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황비호는 당구에서 그 전문 용어로 마세이라고 하거든요. 마세이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펑펑펑펑펑펑 이렇게 바닥을 찍는데 이 사령관이 살겠다고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막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막 겨우겨우 창을 피하고 있었죠. 황비호가 그걸 보고 저렇게까지 살고 싶구나 생각하면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사령관이 허리춤에 있는 활용표창을 황비호한테 쫙 던지게 됩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 불속성 표창인가 봐요. 근데 황비호가 갑작스러운 공격에 겨드랑이 이쪽을 탁 맞고 죽어버려. 그래서 사령관이 황비호의 목을 자르려고 칼을 들고 나오니까 4대 금강 중에서 금강 1호랑 2호가 도와주러 오는데 금강 2호가 황비호 시신을 수습하는 사이에 둘을 엄호하던 금강 1호도 사령관이 던진 표창을 맞고 죽어버리게 돼. 너무 쉽게 다 죽어버리죠. 금강 3호가 와서 1호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황비호가 갑자기 죽어서 동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텐트 앞에 웬 꽃바구니랑 칼을 든 도사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들여보내달래. 그러는 다급하게 들어온 도사가 물에다가 단약을 타가지고 그걸 황비호한테 막 먹이는데 잠시 뒤에 황비호 온몸에서 막 땀이 나더니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러면서 막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책마다 다른 게 제가 본 거에서는 표창 맞고 죽었다고 나오는데 다른 책에서는 그냥 뭐 위독한 정도로 표현이 되긴 하더라고요. 부축을 받은 황비호가 일어나서 도사의 정체를 묻는데 도사의 이름은 황천하. 어릴 적에
적에 잃어버렸던 황비호의 셋째 아들이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옛날에 천하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청어 도덕진군이 데려가서 제자가 됐대요. 근데 이때부터 황비호의 가족은 얘가 죽은 줄 알았던 거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서 도덕진군이 하늘에서 보니까 황비호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무기를 빨아들이는 꽃바구니 그리고 검기를 날리는 보검을 황천하한테 줘가지고 황비호 일행을 도와라 하고서 보내준 거죠. 덕분에 금강 1호도 단약을 먹고 살아나게 됩니다. 천하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랑 기쁨의 제의를 하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분명히 온 가족이 왔다고 하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황비호한테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를 어떻게 놓고 올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비호가 듣다가 갑자기 막 울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황비호한테 엄마의 죽음을 들은 황천하가 주왕 이 자식 당장 죽여버린다고 하고서 막 자기 혼자 상나라 쓸어버리겠대. 그러고서 막 이게 가는 걸 막 주변에서 막 겨우겨우 붙잡아서 뜯어 말리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령관이 시비 걸러 와서 싸우러 가야 하는데 다들 한 대씩 맞은 기억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망설이고 있었어. 그때 황천하가 아빠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나가 싸워. 그래서 거의 뭐 황비호 등 떠밀다시피 해갖고 나가서 싸우는데 황비호가 또 도술이나 특수무기 이런 거 빼고 맨몸 싸움은 최강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결국 밀려가지고 도망치는데 황비호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걸 쫓아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황천하가 아빠 나 믿고 뛰라니까 뭐하고 있어. 그리고 황비호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쫓아가게 되죠. 사령관이 뒤를 보면서 지난번에 그 표창을 이렇게 샥 던지는데 표창이 황비호한테 안 가고 마치 그 야구에서 변화구가 포물선을 그리듯이 쫙 하면서 천하가 들고 있는 꽃바구니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 표창도 원래는 도덕진군 사는 동네 물건인데 사령관이 어떻게 훔쳐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훔쳐갔어. 그리고 도덕진군이 그 표창도 꼭 잘 챙겨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천하가 허리에 있던 칼을 쫙 빼갖고 사령관 앞에다 쫙 칼 끝에서 작은 빛이 쫙 날아가가지고 사령관 목을 팍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 장면 보면서 스타워즈 제다이 생각도 나고 좀 멋있더라고요. 황비호랑 막 다들 막 오잉 뭐 이렇게 했겠죠. 분명히 뭐 저 같은 애 있었으면 나중에 막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되냐고, 나도 한번 이렇게 뽑아보면 안 되냐고 막 휘둘러 보는 애들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관문도 통과를 하게 되고 천하는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서는 곧 만나자고 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황비호 일행이 세 번째 관문으로 가게 되는데 세 번째 관문 사령관은 두 번째 관문 사령관의 형이었어요. 형제였어요. 형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 동생을 죽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엔 머리를 쓰기로 합니다. 황비호 일행이 도착하니까 고생 많으셨다. 엄청 막 환대해주면서 막 맛있는 거 주고 쉬라고 막 숙소로 보내주고 하는데 황비호 일행은 막 의심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동안 여행길 너무 고단해가지고 준비해준 숙소에 들어가서 일찍 자리에 눕게 되죠. 황비호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못 들고서 자정이 가까웠을 때 갑자기 요기의 기운이 느껴지고 바람이 샥 불면서 막 촛불이 다 꺼져. 근데 귀신이 하나 딱 나타나는데 황비호가 칼에다가 손을 딱 대면서 누구야? 여보 놀라지 마세요. 저예요. 죽은 가시의 혼령이 나타난 거였어. 그래가지고 황비호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보 막 이러니까 가시가 이럴 시간이요. 지금 누군가가 숙소에다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얼른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비호가 놀라가지고 동료들 깨워서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건물 주변에 막 장작이랑 집더미가 가득해.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사령관이 부하들을 이끌고 거기서라! 내 동생이 왔어! 이러면서 달려오고 있었어. 황비호가 가볍게 응수하면서 사령관의 목을 팍 날려버리게 되고 사령관을 잃은 병사들은 싸움을 멈추게 되죠. 황비호는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서 가시에게 고맙소 부인, 우리 저승에서 만납시다. 아디오스. 얘기를 하고 다음 관문으로 향하게 되죠. 네 번째 관문은 난공불락으로 유명하기도 했는데 황비호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 왜냐면은 거기 사령관이 아빠였기 때문이죠. 이름은 황곤. 심지어 황비호의 아들들은 할아버지 만날 생각에 막 콧노래도 부르고 있었대. 막 룰루 할아버지 만나면 뭐 사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황비호의 기대와는 다르게 관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병사들이 싸울 준비를 끝내고 있었어. 뭔가 환영받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있는 황곤한테 대화를 시도하죠. 아버지, 불효자 비호가 왔습니다. 누구? 난 너 같은 아들 없는데? 아니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황곤이 야 이 멍청한 놈아, 여자 때문에 나라를 버려? 우리 가족이 대대로 상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멸문의 위기를 맞았다고. 당장 여기서 포기하고 나한테 잡히면 너는 죽을 테지만 가문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황비호가 이렇게 막 망설이면서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야 됐어 그냥 나 죽이고 가라. 야 그 창으로 찔러. 그러니까 황비호가 아버님 아닙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지켜보던 금강 2호가 나서서는 어르신 그러지 말고 형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랑 여동생이 죽었는데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그러니까 황곤이 듣고는 너구나? 착한 우리 아들 꼬드겨갖고 반역자 만든 놈이 너였어. 야 다른 놈들은 몰라도 너는 내 손에 죽어야겠다면서 뛰쳐나오고 칼을 이렇게 막 휘두르니까 금강 2호가 이렇게 탁탁 막으면서 아유 어르신 이러다가 저희가 실수로라도 상처를 입히면 저희가 이제 형님한테 혼난다고. 그러니까 황곤이 그럴 실력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계속 공격을 하니까 나머지 금강 1호, 3호, 4호가 와가지고 황곤을 막고 황비호한테 형님 저희가 막을 테니까 빨리 관문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니까 황곤이 말에서 떨어지듯이 내리더니 칼로 자기 목을 찌르려고 그래. 가! 나 죽을 테니까 가!
그러니까 막 4대 금강이 막 아니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황곤이 놔라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금강 2호가 귓속말로 아니 어르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황비호 형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어르신 도움 받아가지고 붙잡으려고 이러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황곤이 뻥치지 말라고. 이 자식이 어디서 약을 팔아? 금강 2호가 아예 아니라고 진짜라고. 같이 주나라로 간다고 일단 뻥을 치래. 그리고 잔치상 준비해두고 우리 초대하면은 거기 가서 우리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그래갖고 취해가지고 형님 몸을 못 가눌 때 우리가 묶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황곤이 알았다고 하고 황비호한테 야 비호야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냥 같이 서기로 가자 그랬는데 이 작전을 모르는 황비호가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는데 금강 2호한테 그냥 계획이 있겠거니 하고서 아버지가 초대한 잔치에 가게 됩니다. 밥도 먹고 술도 좀 마시다가 황곤이 금강 2호한테 눈짓을 줍니다. 지금이야. 근데 금강 2호가 모르는 척을 해. 그래서 뭐야 못 봤어? 그래갖고 다시 또 막 잘 보이는데 가가지고 막 사인을 줍니다. 잡으라고. 근데 금강 2호가 또 모르는 척을 해.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병사 한 명이 큰일 났습니다. 군량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황비호 일행이 몰래 가가지고 불을 지른 거였어. 이 당시에 관문에서는 이 모아둔 군량을 지키지 못하면은 거의 반역한 것만큼 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곤이 이 자식들이 날 속이다니 이러면서 막 주저앉으니까 금강 2호가 와가지고 귓속말로 어르신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누가 악당인지 모르겠어. 하는 짓이 딱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황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거느린 병사들이랑 울며 겨자 먹기로 황비호 일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관문으로 가는데 주나라로 가는 최후의 5번째 관문에는 사령관보다 사령관 부하 장수가 유명하네. 얘가 도술도 좀 쓸 줄 알고 여태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수인데 그 중에 유명한 기술이 깃발을 흔들면 여기서 검은 기운이 나와서 상대방을 이렇게 딱 붙잡아버리는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앞으로는 깃발 장군이라고 할게요. 황비호 일행이 도착하고 나서 깃발 장군이랑 말싸움으로 먼저 몸 풀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는데 황비호랑 싸우다가 도망치는 척하면서 깃발의 검은 기운을 이용해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황비호를 붙잡게 돼요. 황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이거 어떡하냐 걱정을 하니까 금강 1호 2호가 어르신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내 이놈 계속 거라. 그리고 잠시 뒤에 똑같은 수법으로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황곤이 야이씨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황비호 동생 2명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또 자기들이 나가겠대. 네 이놈! 그러면서 가는데 또 잡혀.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갖고 또 누구 싸울 사람 없니? 그러니까 금강 3호 4호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유 뭐 똑같이 또 금방 잡히게 돼요. 이제 3명의 손자밖에 남지 않았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데 깃발 장군이 밖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싸움을 걸고 있으니 받아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안 싸우면 안 되나? 이거 꼭 싸워야 되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런 매너가 있나 봐요. 전장의 매너? 손자들 세워놓고 야 이거 싸울 사람이 없네? 이거 뭐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손자들 어린애들 3명 세워놓고 야 이거 싸울 사람이 없네? 이러니까 황비호의 둘째 아들이 할아버지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데 아무리 뭐 잘 싸우는 애라고 하더라도 황비호랑 4대 금강 황비호 동생 2명 뭐 다 잡혔는데 황비호 아들이 뭐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거 어떻게 이겨? 그래서 결국 붙잡히게 되는데 소식을 듣고 이제 황곤이 이제 방법이 없대. 그래서 갖고 있는 보석이랑 재물들 다 가지고 사령관이랑 단판을 지어보겠다 이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황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령관이 관문 밖으로 나와보는데 황곤이 남은 손자들이랑 하얀색 소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령관이 그걸 보고는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그러니까 사령관이 무슨 소리 하시게 저리 가야죠. 이러실 거면 오지 마죠. 그러니까 황곤이 그러면 나 말고 여기 애들만 좀 봐줘. 애들 얼마나 안 됐어. 괜히 저 부모만 잘못 만나고 고생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령관이 한 명도 못 봐준다고. 그러니까 황곤이 결국에는 야 우리 집안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애 한두 명도 못 봐주냐? 야 됐어 치사히 구걸 안 한다 이러고서는 손주들한테 야 일어나 야 무릎 털어 그러고서는 손잡고서 걸어갖고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 황비호가 아버지랑 자식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울면서 막 이거 어떡하냐고 하니까 황곤이 야 이 자식아 그러게 내가 가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어. 이게 다 너 때문이라니까. 그래서 엄청 타박을 줘요. 사령관이 깃발 장군을 시켜서 황씨 일가를 조가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하늘에서 보고 있던 태을진인이 나타를 불러서 황비호를 도와주라고 출동을 시켜요. 나타가 오랜만에 나가잖아. 오랜만에 나가서 신나게 때려부술 생각을 하면서 막 기대하면서 날아가다가 잠깐 생각을 맞다. 다짜고짜 시비 걸긴 좀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겠네. 이게 생각을 하면서 슉 날아가게 됩니다. 호송부대가 길을 재촉하면서 가는데 길 한복판에 누가 쭈그려져 앉아있는 거예요. 나타였지. 비키셔. 저요? 그럼 누구겠어? 비켜. 그랬더니 나타가 다짜고짜 여기 내 땅인데?
지나려면 통행료로 금 10덩어리 주셔. 이 자식이 기껏 생각해낸 명분이 시비 거는 거야. 결국 돌고 돌아서 시비 거는 거. 이 태을진한테 도대체 거기 선계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갖고 싸움이 시작되는데 깃발 장군이 나타의 싸움 실력을 얕잡아보고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도망치는 척하면서 또 깃발에서 검은 기운을 쫙 이렇게 쏘는데 나타가 코웃음을 치더니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열어서 검은 기운을 붙잡아갖고 집어넣네. 이게 잡히는 거였어. 깃발 장군이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머니에서 금전이라고 황금색 돌덩이 있거든요. 그걸 꺼내더니 그대로 던져서 깃발 장군 정수리에다 팍 박아버린 거죠. 그대로 말 위에 쓰러져서 눈이랑 코랑 입이랑 귀에서 막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겨우 왔던 길로 도망치고 그 사이에 나타는 황비호 일행을 구해주게 됩니다. 겨우 도망쳐서 5번째 관문까지 온 깃발 장군은 사령관한테 황비호 일행이 올 거다. 빨리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 해갖고 싸움을 대비하는데 관문 앞에 도착한 황비호 일행은 뭐 다른 사람 나설 것도 없어. 그냥 나타가 와가지고 황금돌 던지고 막 사령관한테 건공건 던져갖고 막 그 막 팔 분질러 버리고 막 그래서 싸움이 순식간에 그냥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나타의 도움으로 쉽게 이겨버린 황비호 일행은 마지막 관문을 뒤져갖고 돈 낼 만한 거 싹 쓸어갖고 관문을 통과하게 되고 드디어 주나라 땅을 밟게 됩니다. 주나라의 수도 서기성 근처로 이동해서는 황비호가 먼저 태공망을 찾아가는데 태공망이 집에 있다가 황비호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완전 땡큐지. 일단 왔으니까. 그래서 버선발로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태공망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황비호가 울면서 막 안에 죽었던 것부터 5개 관문 지나온 일들 막 얘기해주는데 태공망이 듣고는 잘 왔다고. 그래서 희창 죽고 주나라의 왕이 된 희발 있잖아요. 희발한테 무성왕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희발도 황비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 그래갖고 완전 기뻐하면서 개꿀 이러고선 여기서도 무성왕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나라에서 잘 지내자고 힘을 한번 보태달라고 막 이렇게 우쭈쭈 하고는 주나라에 팀 황비호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얼마 뒤에 문중이 보낸 추격대도 황비호의 설득으로 주나라에 합류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문중이 상나라의 위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가지고 인간 세상에서는 도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깨고 본격적인 주나라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기타 등등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